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일론 머스크의 한 인터뷰 영상인데요.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미래가 온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에서 출발해서요. 미래의 경제, 부의 의미, 그리고 문명의 진보에 대한 그의 거대한 비전을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분석은 인공지능, 에너지, 노동,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미국의 국가 부채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머스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리의 뼈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오죠. 머스크는 아주 먼 미래에는 돈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줄 테니까요. 굳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 즉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누구나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탈희소성의 시대라는 건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 같은 거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받는 월급은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이라는 이 한정된 자원을 제공한 대가고요. 그런데 머스크의 주장은 기술이 이런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데서 출발해요. 잠깐만요. 누구나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요트 한 대 갖고 싶어 하면 AI가 뚝딱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 요트를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오고요? 모든 게 무한정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 아마도 변덕스러운 욕망의 충족이라기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해야 할 가능성이 높죠. 식량, 주거, 의료, 교육, 교통수단 같은 것들이요. 기본적인 것들. 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생산해내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치의 개념이 소유에서 접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머스크의 답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이건 의회에서 법안 통과시킨다고 갑자기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리법칙이니까요. 네, 명백한 물리법칙에 기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유용한 일을 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는 논리예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결국엔 에너지에 기반한 거라고 덧붙이죠. 이 주장을 좀 더 큰 그림에 놓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겁니다. 천문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그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1단계 문명은 자기가 사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2단계는 항성, 즉 태안 같은 별의 에너지를, 3단계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준을 말하죠. 현재 인류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와, 그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단순히 전기요금 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문명 전체의 레벨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군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생겨요. 머스크 본인도 태양광, AI, 위성 같은 걸로 에너지가 거의 무한하고 공짜에 가까워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에너지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게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모순 아닌가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머스크의 생각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에너지가 풍부하고 거의 무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돈을 계좌에 쌓아두는 식의 부의 축적, 네, 축적이요? 이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에너지는 저장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니까요.
즉, 진정한 화폐라는 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문명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실시간 지표, 일종의 문명의 계기판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명의 계기판이요? 네, 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쌓아뒀는지가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화폐는 개인의 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자, 그럼 이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당장의 현실 문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머스크는 이 거대한 비전을 갑자기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이야기로 끌고 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도약인데 한번 따라가 보죠. 그렇죠. 영상에서 언급된 사실인데 현재 미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내는 이자만 해도 국방예산 전체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죠.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요.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빚이 많은데 AI가 무슨 소용이라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AI가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제시하는 경제 논리가 아주 독특해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피자가 100판,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요. 사람들의 주머니에 총 100만 원, 즉 통화량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피자 한 판에 10,000원꼴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통화량이 200만 원이 됐는데 피자는 여전히 100판이라면 피자 한 판 가격은 2만 원으로 오르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 주머니엔 여전히 100만 원이 있는데 AI 로봇이 밤새 피자를 구워서 갑자기 1,000판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피자 한 판 가격은 1,000원으로 떨어지겠죠. 아,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대규모 디플레이션입니다. 그의 주장은 AI가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을 돈 찍어내는 속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늘릴 거라는 데 있어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AI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지금 우리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죠? 머스크도 정확히 그 질문에 답을 해요. 아직은 AI가 통화 공급 증가율을 따라잡을 만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은요? 네. 하지만 그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예측합니다. 약 3년 안에 상품 및 서비스 생산량 증가율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할 거라고요. 3년이요? 와, 그건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보통 이런 기술적 특이점은 10년, 20년 뒤를 얘기하는데 3년이라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오면 보통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걸 아는데 누가 오늘 소비를 하겠어요. 다들 내일로 미루죠. 맞아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급감해서 생기는 재앙으로 보죠.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붕괴형이 아니라 생산성이 폭발해서 공급이 넘쳐나 가격이 떨어지는 공급 폭증형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공급 폭증형이요? 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AI 덕분에 모든 걸 너무 싸게 만들 수 있게 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이자율은 거의 0에 가까워질 거고 막대했던 국가 부채의 무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경제의 파이 자체를 무한대로 키워서 빚을 그냥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AI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사라진다면 부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부를 아주 냉소적으로 정의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통제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 네, 즉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곧 부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제가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집을 짓게 하거나 운전을 시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AI와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면 다른 인간의 노동을 동원하는 능력, 즉 부를 축적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군요. 그렇죠. 앞서 말했듯이 소유가 아니라 접근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니까요. 와,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국가라는 개념마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잠시 멍해졌어요. 잠깐 뭐라고? 국가가 없어진다고?
이 지점에서 그가 덧붙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이라기보다는 기술 발전의 흐름을 냉정하게 관찰했을 때 도달하게 될 것 같은 예측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본인이 원하는 미래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나는 비가 오는 게 싫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걸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가 보기에 AI가 만들어낼 글로벌한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국경이라는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물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AI 시스템이 있는데 특정 국가가 관세를 매기거나 국경을 막는다면 그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술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를 압도하게 될 거라는 예측인 셈입니다. 국가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이게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변화네요. 기술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구조를 뒤흔들다 못해 아예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관찰인 거죠. 그가 옳든 그르든 이런 스케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돈이 사라진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국가 부채를 거쳐 부와 국가의 소멸까지 정말 정신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AI가 이끄는 압도적인 풍요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바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문명의 새로운 가치 척도가 될 거라는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인류 문명이 퇴보하지 않고 계속 진보한다면 이라는 하나의 대전제 위에 서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머스크가 그린 미래는 기술이 모든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준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하면서 살게 될까요?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는 무엇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될까요? 생존을 위한 투쟁,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쟁 같은 것들이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다면 그럼 모든 결핍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을 움직이게 할 새로운 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실존적 질문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무한한 시간과 풍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요.